과일과 채소를 고를 땐 향을 맡아봅니다. 향이 좋으면 마치 횡재한 기분이죠. That's how flavor is guiding. It's guiding need. 그런데 이 향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It's sort of a cartoon version of the strawberry. You're not starving, but you're not getting enough nutrients. 여기에 실험실에서 탄생한 합성향이 더해지면서 맛은 더 변했습니다. You become an overeating machine and you can't control your appetite. 약해진 향과 가짜 맛. 먹방을 넘어 대식 전성 시대. On the other hand, what are we losing? And you have an explosion of disease and ill health. 맛이 우리를 배신했습니다. 커다란 덩치에 무표정한 얼굴로 들어오는 이 남자. 안녕하세요. 네, 개그맨 박영재라고 합니다. 3사에서 가장 등치가 큰 개그맨이죠. 영재 씨가 오늘의 주인공이 된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너무 많이 먹기 때문이죠. 오늘도 한가득 쇼핑을 하고 온 모양인데요. 한 가지 재미있는 건 모두 초콜릿이 들어있는 아이스크림이네요. 꽤나 많은 양의 아이스크림은 오늘도 냉장고에 빈 틈을 채웁니다. 굉장히 많이 사셨네요. 뭘요? 아이스크림을? 네. 근데 오늘 좀 적게 산 건데. 오늘 이제 냉장고를 딱 보고 여유 공간 정도 되는 거 보는 거 이제 양을 사거든요. 근데 오늘은 생각보다 빈칸이 별로 없어갖고 거기에 맞춰 산다고 얼마 못 샀어요. 이쯤 되니 도대체 얼마나 먹을까 싶어집니다. 그래서 저녁 일과를 함께 해보기로 했죠. 오늘 저녁은 라면이군요. 라면 진짜 좋아해요. 엄마들이 되게 아들 오랜만에 오면 막 되게 좋은 음식 해주고 싶고 그러잖아요. 저는 라면 먹어요. 진짜로. 약간 모자라게 먹는 것보다는 약간 그래도 먹다 남기면 뿌듯하잖아요. 영재 씨의 못 말리는 라면 사랑. 대단하죠? 한꺼번에 3개나 넣어 끓였는데요. 한순간에 뚝딱 깨끗이 비웁니다. 그로부터 10여 분 후 다시 냉장고로 향하는 영재 씨. 좀 전에 사왔던 초콜릿 아이스크림을 꺼내 듭니다. 그리고 잠시 후 또다시 하나를 꺼내 먹죠. 이렇게 초콜릿 아이스크림을 하루 2~3통씩 먹는다는 영재 씨입니다. 먹다 보니까 계속 먹게 되더라고요. 이게 보통 이제 큰 아이스크림 이렇게 떠먹는 아이스크림으로 한 3명이서 먹으면 2~3개? 인당 거의 하나씩? 정신노동을 한다거나 이러시는 분들은 보통 2,500, 많이 2,800 정도로 드시는데 이분은 거의 6,000에 가깝게 지금 6,000칼로리 정도를 하루에 섭취를 하고 계셔서 매 끼니별로 하루 필요량을 끼니에 다 채우시고 계신 정도예요. 주문하시겠어요? 네, 여기 버거 세트로 하나 주세요. 초콜릿을 좋아하는 영재 씨에 이어 단 하루도 햄버거 없이 못 산다는 보라 씨를 만났습니다. 하루에 한 3번 먹는 것 같아요. 아침, 점심, 저녁. 하루 3끼를 모두 햄버거로 때운다는 보라 씨입니다. 놀라운 건 한 번에 그녀가 먹는 양입니다. 한 4개? 3~4개? 한 번에? 네. 밖에서 뭐 학교 끝나고 이렇게 사 먹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뭐
편의점 가서 라면을 먹는다든지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게 약간 버릇 아닌 버릇? 그게 돼버린 것 같아요. 무려 서너 개씩을 먹고도 도통 양이 차질 않는답니다. 그래서 다른 무언가를 계속 먹는다는군요. 솔직히 안 차요. 솔직히 안 차고 그래서 이제 항상 콜라라든지 좀 포만감 있는 것들 있잖아요. 항상 차에 뭐 젤리, 초콜릿. 기본적인 체력, 면역력 등이 좀 많이 약해질 수 있고요. 그리고 지방량이 일반적인 그 체중보다는 많지는 않지만 쉽게 말해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마른 비만 이런 체형이라고 또 볼 수 있겠습니다. 햄버거를 끊어보려고 나름 시도도 했었죠. 하지만 번번이 끊을 수 없었답니다. 하루에 3번 먹는데 뭐 한 번으로 먹었다 이럴 때는 이제 약간 식은땀이 난다든지 아니면 약간 울렁증이 난다든지 그래가지고 계속 찾게 되더라고요. 보라 씨는 햄버거에 중독된 것 같았습니다. 늦은 밤이 되어서야 집으로 돌아온 현섭 씨입니다. 웬일인지 다급해 보이는데요. 급한 건 아니고 배가 너무 고파서 피자 주문부터 하려고요. 감사합니다. 조심히 가세요. 네. 잠시 후 콜라부터 따라 마시는 현섭 씨. 그의 습관이랍니다. 현섭 씨는 스스로 콜라에 중독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어느 순간부터는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게 밥만 먹으면 이렇게 콜라를 꼭 마셔야 할 것 같고 자기 전에 안 마시면 막 정말 생각날 정도로 심각하게 안 먹게 되면 약간 좀 날카로워지고 좀 신경이 예민해지는 그런 게 제가 너무 느껴져서 콜라를 꼭 마셔야지만 그날의 일과가 끝난 것 같고 스트레스가 또 풀리는 것 같고 안 그러면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런 현섭 씨를 보면 부모님들은 언제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죠. 어르신들이나 특히 어머니께서는 왜 또 여기서까지 콜라를 마시니? 근데 이제 저는 뭐 이렇게 또 하죠. 오랜만에 먹는 거예요라고 약간 뻥을 치죠. 사실은 어제도 먹었는데 오랜만에 먹는 거여서 사실은 몰래 마시거든요, 제가. 네, 몰래 먹고 뭐 예를 들면 부모님 주무실 때 먹고 치우고. 어디서 많이 들어본 듯한 이야기입니다. 알코올에 중독된 사람들의 모습과 참 많이 닮았죠. 스스로도 알고 있다는군요. 아예 끊을 자신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네. 그렇다면 일명 대식가로 통한다는 영재 씨. 평소 그가 많이 먹는 이유 역시 혹시 보라 씨와 현섭 씨처럼 음식에 중독되어 있는 건 아닐까요? 음식을 보았을 때 영재 씨의 뇌가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MRI 검사를 진행해 보기로 했습니다. MRI실에 들어가게 되면 화면을 통해서 시야 전체를 특정 사진을 보여주면 거기에 반응하는 뇌 부위들, 혈류량이 확 늘었다가 다시 줄어드는 그런 현상을 관찰할 수가 있고 그 사람이 어떤 자극에 대해서 특정 뇌중추가 반응을 하는지 안 하는지 이런 걸 알 수 있게 됩니다. 이 검사로 음식 중독 여부를 알 수 있다는군요. 약 오르는데요. 맛있는 사진 보여주고 막 실제 음식을 뭐 주지는 않는 거잖아요. 그냥 초콜릿 묻혀져 있는 것만 보면 막 뇌가 반짝반짝 거릴 것 같고 막. 검사를 앞두고 영재 씨 다소 긴장한 모습입니다. 커다란 덩치 탓에 맞는 환자복도 없답니다. 어쩔 수 없이 평상복을 입고 검사를 받기로 했습니다. 영재 씨의 얼굴 위로 먼저 거울이 설치됩니다. 이 거울을 통해 영재 씨는 모니터를 보게 되죠. 모니터에는 음식 사진과 일반 사물의 사진이 번갈아 보여집니다. 만약 일반 사물 사진에 비해 음식 사진을 볼 때 영재 씨의 뇌 혈류량이 증가한다면 영재 씨는
음식에 중독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군요. 세상에, 보이시나요? 육안으로 보기에도 확연히 차이가 날 만큼 중독과 쾌락을 담당한다는 두 부위가 반짝거리는데요. 박영재 씨는 음식 중독이었던 것이죠. 이 뇌 부위에는 쾌락을 분석하고 해석하는 부위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유명한 게 뉴클리어 어큐먼스라는 부위고 아미그달라라는 부위입니다. 이 부위가 활성화되면은 중독된 뇌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MRI에서는 이 부위가 밝게 빛나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맛있는 쾌락적인 음식을 봤을 때가 사물을 봤을 때에 비해서 훨씬 더 혈류량이 일시적으로 늘어나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눈앞에 쾌락적인 맛있는 음식이 나타나자 뇌의 이런 쾌락 부위와 감정, 기억 부위들이 혈류량이 왕창 늘어나는 걸 보였습니다. 아마 피험자는 평소에 굉장히 쾌락적인 맛에 대하여 탐닉하고 중독된 생활을 지속적으로 해왔던 걸로 생각이 됩니다. 영재 씨뿐만 아니라 보라 씨, 현섭 씨도 마찬가지입니다. 음식 중독이죠. 처음엔 적은 양으로 시작했지만 점점 먹는 양이 늘었고 지금은 끊을 수도 없게 되었습니다. 사실상 단순 과식도 과식이지만 그 음식을 드시는 음식의 질, 그런 이제 음식의 여러 가지 성질, 그런 것들이 일상적인 건강한 식단이 아니기 때문에 생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일단은 모든 분들이 음식 중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These are dangerous practices that people have to stop. They think moderate consumption, just French fries and soda or a burger or a pizza once a week isn't that bad. I eat healthy the other days. But the studies show something different. 스스로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음식 중독. 그렇다면 현대인들은 얼마나 음식에 중독되어 있을까요? 뉴캐슬 대학의 연구에 의하면 전 세계 인구 중에서 19.9% 정도가 음식 중독에 빠져 있다고 합니다. 초기에는 탐닉으로 나타나요. 아, 맛있어 하고 좋아하다가 그 다음엔 이걸 다 먹어야 돼. 반드시 먹어야 돼. 나 성질나면 얘가 나를 풀어줘 하고 그 다음에는 폭식으로 가게 되는 상황까지 갑니다. 문제는 본인이 그걸 인지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죠. 우리는 대학생 103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했습니다. 음식 중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예일 음식 중독 문진표는 미국 예일대학교 식품학과 정책연구소에서 개발했습니다. 해당 문진표에는 평소의 식습관, 음식이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음식과 감정의 상관성 등을 묻는 질문들로 구성됩니다. 일반 인구를 대상으로 했을 경우에 음식 중독을 의심할 수 있는 수준으로 나오는 경우가 보통 적게는 5%에서 많게는 10% 정도거든요. 결과는 예상 밖이었습니다. 총 103명의 참여자 중 음식 중독으로 의심되는 사람은 모두 26명. 참여자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높은 수치가 나왔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참여자들이 중독 음식으로 많이 꼽은 것은 대부분 가공식품들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미국 미시건 대학교에서 수행했던 연구 결과와도 일치했죠. 518명의 실험 참가자를 대상으로 예일 음식 중독 문진표를 통해 조사한 결과 중독성이 없는 음식들은 과일과 채소 등 모두 자연에서 온 식재료인 반면 중독성이 높은 음식들은 피자, 초콜릿칩, 쿠키, 아이스크림 등 가공식품들이었습니다. 저는 채식을 되게 싫어해요. 그래서 채식으로 뭔가 제 배를 채우거나 과일로 채우는 게 너무 싫어서 그때는 차라리 끼니를 거르는 편이에요. 오히려 좀 참았다가 더 맛있는 거 먹어야지, 고기 먹어야지 이런 생각으로 좀 하는 편이에요. 뭔가 그냥 채소나 야채 먹으면은 배는 부른데 뭔가 뇌가 만족스럽지 않은 덜 자극이 덜 됐어. 더 자극적인 걸 내가 먹어야 돼.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때 이제 치킨 딱 시켜서 딱 입에 넣는 순간 갑자기 이렇게 막 온몸으로 행복감. 아, 맛있어. 이거지. 이걸 먹어야 식사지. 약간 이런 게 오는 거예요. 위는 만족감을 느끼는데 뇌에서는 야, 콜라 마셔. 야, 왜 기름진 거 안 들어? 이런 느낌이 확 오더라고요.
미국 영양 관련 전문가인 펄먼 박사를 만났습니다. 그는 가공식품의 중독성에 대해 이렇게 강조하죠. And the unhealthy food and fast food is powerfully addicting. And when you're on a diet with mostly fast food, it's the same as if you're a drug addict, or you're smoking, or you're addicted to alcohol or cigarettes. 그의 비유는 생각보다 충격적인데요. 그 이유를 그는 이렇게 풀어냈습니다. 바로 파이토케미컬의 부족이라고 말이죠. Micronutrients protect cancer, especially the phytochemicals and antioxidants in colorful plant food, but they also suppress the appetite and help you prevent overeating. If your diet is low in nutrients, you become an overeating machine and you can't control your appetite. 그가 개발한 영양 농도 지수에 의하면 점수가 낮을수록 파이토케미컬이 부족하고 점수가 낮을수록 또 과식을 유발한다는군요.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탄산음료와 흰빵인데요. 각각 1점인 탄산음료와 9점인 흰빵에 비해 당근은 458점, 케일은 무려 1000점입니다. 한눈에 봐도 엄청난 차이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는 왜 몸에 좋지 않은 음식들을 계속 먹는 걸까요? 평생을 영양 섭취에 관해 연구했던 프레드 프로벤자 교수를 만났습니다. 그는 동물은 본능적으로 자신에게 좋은 것을 골라 먹는다고 이야기합니다. Animals know which nutrients they need as a result of their liking for the flavors of different foods. So if a particular food is high in a nutrient that they need, their liking for that food will go up. 프로벤자 교수는 각각 다른 향이 나는 건초를 양들에게 주는 실험을 했습니다. 양들은 향을 통해 자신에게 필요한 영양소가 있는 건초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향을 좋아하게 된다는 사실을 발견했죠. 단백질이 부족한 동물은 단백질이 있는 건초를, 칼슘이 부족한 동물은 칼슘이 있는 건초를 말이죠. 이것을 그는 영양지혜라고 부릅니다. 음식의 향으로 몸에 좋은 것을 골라 먹는 이 영양지혜가 왜 인간에게는 작동하지 않는 걸까요? 그 이유를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음식의 향을 망가뜨렸기 때문이라고 말이죠. Bodies get tired of eating foods in the same flavors. If you change the flavor, you can stimulate animals to eat more. So if you have basically the same ingredients, but you change the flavor of them, so you have sodas in 10 different flavors, you have potato chips in multitude of flavors, you're simply encouraging people to eat more and more and more. 영양지혜가 사라진 것은 인공적인 향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슈퍼마켓에서 파는 음료수에는 다양한 과일향이 나죠. 원래 과일향은 비타민과 파이토케미컬을 뜻하지만 슈퍼마켓의 음료수들은 설탕물을 섭취하게 할 뿐이죠. 우리가 만든 가공식품에는 이런 합성향들이 들어있는데요. 영양소가 없는 이런 합성향은 결국 인간의 영양지혜를 훼손합니다. Sugars, refined carbohydrates of one sort or another, starches. Those provide very strong feedback very quickly. Whether it's a goat or a sheep or a cow or a human being, we form very strong flavor preferences for that kind of feedback. And so we become addicted to those kinds of foods. 피자나 치킨을 먹으면 뭐가 더 먹고 싶어져요. 뭐가 더 먹고 싶어지고 그리고 이제 헛배부른 것 같은 느낌 때문에 더 많이 먹게 되는 것 같아요. 계속 이제 권유를 하죠. 야채 먹어라. 근데 거의 안 먹어요. 과일로 왜 돈을 쓰는지를 모를 정도로. 몇 명이세요 그런 사람들 개그맨들 중에. 뭐 편의점 털어온다고 표현하죠. 야 가서 좀 털어와라 이런. 일단 편의점에는
빵 같은 거는 많이 팔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종류별로 뭐 하나씩 일단 사오고, 그 다음에 일단 초콜릿, 뭐 단짠 뭐 과자 거의 종류별로 다 사온다고 보면 돼요. 한 번 가면 이제 뭐 한 3-4명이서 먹으면 한 4만 원, 5만 원? 간식만? 네. 햄버거를 좋아하는 보라 씨, 콜라를 좋아하는 현섭 씨, 그리고 초콜릿 아이스크림을 좋아하는 영재 씨. 정제 탄수화물과 영양 없는 향의 결합, 이것이 문제였던 것입니다. 영재 씨의 냉장고 속에는 합성향으로 맛을 낸 정제 탄수화물 식품이 가득했죠. 특히 인공적으로 만든 초콜릿 향과 망고 향을 좋아했습니다. 결국 이런 음식들 때문에 영양 지혜를 잃은 셈이죠. There's nothing wrong with liking those flavors, but there's something very wrong with giving those flavors to your body and uncoupling them from what's good for you. That's not a good thing. 가루만 넣고 물만 부으면 콩나물국이 완성되는 세상. 합성 착향료가 들어간 식품은 우리 주변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어떤 맛이 그들을 중독되게 만들었을까요? 저는 지금 이렇게 인터뷰하면서도 막 꿀을 퍼먹는 상상을 하고 있어요. 막 초코나라에 막 빠져갖고 막 그런 거에다 막 수영하고 뭐 이런 것들 막. 단맛과 이런 약간 색소 맛이 뭔가 되게 끌어당기는 뭔가 매력이 있거든요. 사람들 입맛에 딱 좋아하게끔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런 거를 따지면서 보진 않는 스타일이라서 그렇게 막 그 한 몇 % 들어가는 게 내 몸한테 뭐 엄청 해로울 것 같다는 생각은 안 들어서. 제가 생각한 맛이요. 쫙 하고 자극적인 거. 네, 자극적이고 정말 좀 달고 굉장히 먹었을 때 확 이렇게 뭔가 뇌까지 만족시켜주는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이들과 함께 운동하는 이 평범한 일상이 안소니에게는 불과 10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지금의 이 변화는 당시 20년 만기 생명보험 가입에 거절당하면서부터 시작되었다는군요. You know, I just took that almost as a death sentence. Like I wasn't expected to live to 53 years old. I wasn't expected to live to see my children reach their 20th birthdays. That was really scary to me. 당시 33세였답니다. 결혼을 앞두고 있었죠. 지금과는 사뭇 다른 모습인데요. 그가 변화를 결심한 순간이랍니다. 키 193cm, 몸무게 약 163kg. 안소니 인생에서 가장 무거웠던 때죠. So I was eating a standard American diet, and which contains a lot of fast foods, pizza, hamburgers, French fries, you know, all of these typical foods that most of us are eating. 어렸을 때부터 살이 찌기 시작한 안소니는 늘 덩치가 큰 뚱뚱한 아이로 불렸죠. 스스로도 그런 모습에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I was severely overweight. I was on medicine for high blood pressure. I had been diagnosed with sleep apnea. I got frequent migraine headaches that would stop my day. 20대 때 130kg이었던 몸무게가 30대에 들어서면서 급기야 165kg에 육박했죠. 체격은 점점 더 거대해져만 갔습니다. Like if the very first thing I said when I was going to lose weight was that I would give up pizza, it would have been very difficult actually because pizza was my go-to food, right? And the mental weight that would come from just knowing I could never have pizza again would make me continually think about having pizza all the time.
그가 좋아했던 피자 역시 합성향과 정제 탄수화물의 조건을 갖고 있는 중독성이 강한 음식 중에 하나입니다. 아내와 함께 식사 준비에 나서는 안소니입니다. 제법 능숙한 모습인데요. 오늘 메뉴는 채소 샐러드. 채소, 콩을 갈아 만드는 경단이랍니다. 아이들에게는 채소와 함께 경단을 빵 속에 넣어주고 그는 샐러드와 함께 먹습니다. 파이토케미컬이 풍부한 채소와 과일들은 포만감을 주어 과식을 방지해 주었고 차츰 피자를 먹고 싶은 욕구도 줄었습니다. 자연의 향으로 안소니의 몸은 영양지혜를 회복해 갔던 거죠. I started by including a large salad every day. Actually, before every meal, I would have a salad, and I would make sure that at least one meal was a salad. For breakfast, I would only eat fruit. And then I got to the point where that's what I was eating exclusively, and that's what I've been doing now for the past 10 years. 아이들과 함께 자전거를 타고 모험을 즐기며 스노우보드를 타는 것 역시 과거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일이라죠. 그런 그의 변화는 가족에게로도 이어졌습니다. 합성향과 가공식품이 없는 식습관은 두 아이에게도 이제 일상이 되었습니다. When Anthony started eating, a nutritarian plant-based diet, I noticed he was much happier with himself. He had much more energy, and he was much more of an active participant in our lives instead of just watching on the side. He wanted to get involved with the kids when they were playing. He got up and he played with them, and I just feel like, his whole outlook on life changed. He was much happier, and he felt much better about himself, and he had a lot more confidence. You feel, I can describe it as you feel alive, you feel vibrant, you feel confident, you feel all of these things. It's very hard to explain to someone who may not have felt it. 안소니는 영양지혜를 회복함으로써 건강한 삶 또한 회복했습니다. 제나 노우드는 5살 때부터 고기를 먹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항상 고기는 선택 사항이 아닌 꼭 필요한 것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죠. 그 후 고등학교 때 영양학 수업책에서 채식주의자라는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문장을 보고 너무나도 기뻤답니다. 하지만 채식주의가 그녀의 건강을 지켜주지는 못했습니다. And so I was vegetarian from then on, but I ate a lot of processed food, a lot of bread, a lot of cheese, a lot of pasta, a lot of rice, a lot of cooked food. I still had issues with my energy and my sleep, and I had aches and pains from old injuries, like in my Achilles. I had a running injury, and in my thumb from a fall. I couldn't even grip anything with this hand. And I didn't understand why. And a doctor was about to do surgery on my hand, which would have immobilized my thumb. 그때 자연 생식을 통해 변화된 친구들을 만나게 되었죠. 곧바로 자연 식품만 먹는 식단을 시작하게 되었고 30일 동안 생식을 통해 변화하는 과정을 다큐멘터리에 담아냈습니다. 변화는 놀라웠습니다. And during that time, in the first week, my pain was gone in my thumb. My pain was gone in my Achilles. I had more energy. I had better sleep. And I had mental clarity and a much stronger spiritual connection. The more processed food I eat, the more numbed I am. All of my senses are numbed. My vision is not as good. My sense of smell, my sense of taste, my intuition, everything is kind of numbed out. 채식이냐 육식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가공식품이 문제라는 것을 그녀는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Real flavor to me is
is something that just bursts in your mouth, that feels alive, that just you almost feel it in your brain and throughout the cells of your body. And it's there's no faking that. 가공식품과 합성향에 길들여진 영재 씨 역시 채소와 과일이 많은 자연식품으로 식습관을 바꾸면 중독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먼저 영재 씨의 현재 건강 상태를 확인해 봤습니다. 우선 간단한 운동량과 식습관, 신체 활동 등을 묻는 설문지를 작성했죠. 그리고 혈액 검사를 진행한 후 사전에 작성했던 식사 일기를 기준으로 영양 상담을 했습니다. 평소 좋아하는 음식을 끊고 줄이는 일은 쉽지 않죠. 영양 상담을 받은 영재 씨의 표정이 썩 좋지만은 않습니다. 간의 지방량을 측정하고 딱딱해지는 정도를 분석하는 파이브로 스캔 검사와 체지방량 분석을 위한 신체 계측까지 모두 완료했습니다. 일단 고도비만과 함께 당뇨병이 있고요. 혈압이 높고 또 중성지방이 높습니다. 그래서 대사증후군이 지금 동반이 되어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간 기능도 기준치보다 높고 간에 지방이 많이 침착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검사 결과는 그야말로 심각했습니다. 32세임에도 불구하고 신체 나이는 무려 50대였습니다. 제 스스로를 되게 반성하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막 예전에 막 이제 식사했던 장면들이 막 중화등처럼 지나가고 그런 것들을 막 생각해 보니까 되게 그냥 반성의 시간이었던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1차적으로 6,000에 가깝게 드시는 것들을 절반으로 줄여서 3,000에서 3,500 정도, 다시 2단계에는 정상 식단으로 해서 2,500에서 2,800 정도 식단으로 고쳐가는 방법으로 해야 되겠고요. 고지방 시기를 좀 저지방으로 줄여야 되겠고요. 또 세 번째로는 5대 영양소가 물과 함께 골고루 들어간 식단으로 섭취를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렇게 시작한 자연의 향 식단 8일째. 다시 찾은 영재 씨네 집입니다. 평소 즐겨 먹던 라면 대신 오늘은 콩나물과 생선, 호박까지 등장했습니다. 별로 내키지 않아 보이죠? 아직도 양으로 승부하는 건 여전합니다. 가공식품이 대다수를 차지했던 자리에 오롯이 자연의 향미가 대신했습니다. 건강을 생각한 그의 밥상이죠. 먹는 즐거움이 일상의 가장 큰 행복이었던 영재 씨. 식습관 개선을 시작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점 역시 그 유혹을 참는 것이었죠. 아직도 허전함은 여전하답니다. 아니요, 배고파요. 계속 배고파요. 그러니까 배는 이렇게 예를 들어서 막 지금 막 배가 고픈 느낌이라는 게 막 속이 약간 좀 쓰리고 막 이렇게 막 그래야 되는데 그런 건 없는데 머릿속에서 왜 이걸 먹어? 너 지금 배고픈 거야. 너 딴 거 빨리 먹어. 평상시에 먹던 거 좀 먹어. 계속 뇌에서 보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일단 안 좋은 점이 야채 쪽으로 이렇게 식단을 바꾸고 나는데 냉장고를 계속 열어봐요. 그냥 무의식 중에 계속. 아이스크림과 과일맛 주스로 가득했던 냉장고는 이렇게 신선한 채소와 과일들로 가득 찼습니다. 사소하지만 영재 씨의 몸에도 변화가 찾아왔죠. 이렇게 몸에 이렇게 뭔가 나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막 여드름이나 뭐 몸에 그러니까 저희가 속된 말로 등드름 뭐 이런 거 얘기하잖아요. 그런 게 싹 없어졌어요. 몸에 뭔가 두드러기 같은 게 싹 없어졌어요. 엄청 심했었거든요. 싹 없어졌어요. 깜짝 놀랐어요.
저희 와이프도 깜짝 놀라더라고요. 영재 씨를 다시 만난 건 지인과 함께 운영한다는 그의 가게에서였습니다. 영재 씨와 늘 함께 하다 보니 이런 변화가 누구보다 반가울 수밖에 없다는 동업자 승수 씨입니다. 제일 처음에 이거 식단 조절하실 때는 조금 예민해 보이셨어요. 제가 볼 때는 뭔가 참아야 되고 막 그러니까 예민해 보이셨는데 지금은 그래도 좀 활발하신 것 같다는 느낌 많이 듭니다. 개그맨 친필 사인. 좋아. 오케이, 내가 사인해줄게. 잠깐만 있어봐. 그렇게 식습관 개선을 시작한 지 어느덧 2주가 지나갔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바쁜 영재 씨. 새로 오픈한 쇼핑몰 준비를 위해 이곳을 찾았다는군요. 살 좀 빠지지 않았어, 이제 여기. 아, 글쎄. 쓰리 입으면 되겠는데? 그러니까. 우리 쓰리 안 맞았잖아요. 네. 우리 거 4 입었는데 쓰리 입으면 되겠다. 이거 같은 사이즈인데도 이거 작아 보여. 블랙이랑. 널널하다. 진짜 널널해졌다. 달라진 변화를 알아보는 주변의 반응에 살짝 어깨가 으쓱해집니다. 한 2인치 정도 줄어들었다는 건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딱 보기에 2인치가 줄어들었다는 건. 제 기준에서는 엄청 많이 빠진 거예요, 지금. 엄청 빠진 거야. 진짜 어지러워요, 지금. 아. 평소 그의 동대문 나들이에서 꼭 빼놓지 않는다는 음식들입니다. 오늘은 이곳을 지나쳐 동료들과 함께 음식점을 찾았는데요. 집이 아닌 외부에서 영재 씨의 식단은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그럼 자극적이지 않고 정말 다이어트 식단이 뭐가 있을까요? 다이어트 비지. 비지, 홍비지요? 홍비지. 홍비지찌개 하나 주세요. 홍비지 하나 추가해 주세요. 네. 일단은 야채가 극적으로 들어있는 비빔밥 많이 먹고 아니면은 뭐 청국장 백반, 아까 말한 홍비지찌개 뭐 이런 것들 양념 되게 세게 안 된 것들. 왜냐면 이게 음식이 약간 맵고 짠 게 한 번 들어가 버리면 못 멈추겠더라고요. 영재 씨는 나름대로 방법을 터득해가고 있었습니다. 아, 홍비지찌개 진짜 맛있다. 이렇게 자연의 향 식단으로 생활했던 4주가 훌쩍 지났습니다. 영재 씨의 몸은 과연 변화가 있을까요? 변화를 확인하기 위해 다시 한번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영재 씨의 노력이 헛되지 않아야 할 텐데 말이죠. 과연 결과는 어떻게 나왔을까요?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건 체중인데요. 무려 7kg이나 감량됐죠. 체지방 역시 6% 가까이 줄었고 특히 192였던 공복 혈당이 120대로 떨어졌습니다. 간 기능도 상당한 호전을 보였습니다. 일단 가공식품들이 상당히 많이 줄었고, 그리고 대개는 소위 우리가 밖에서 먹는 외식 위주의 식단이었다 그러면 거의 이제 집밥이라고 하는 정도로 본인이 잘 챙겨 드시는 그런 양상으로 변했습니다. 그냥 채소나 이런 것들이 조리하지 않은 채 생으로 먹거나 아니면 살짝 데치거나 굽거나 해서 먹는 식으로 식단을 많이 개선을 하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파이토케미칼 성분이 훨씬 많아지고 불필요한 액상과당이나 트랜스 지방 섭취는 줄어들 수밖에 없었죠. 그렇게 4주간의 식습관 개선 이후 50대에 해당했던 영재 씨의 신체 나이 역시 30대 후반으로 놀랍게 좋아졌습니다. 자, 이제 화면 보고 계세요. 생각은 하지 마시고 멍하니 계세요. 그렇다면 뇌의 중독 상태는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지금 눈앞에
실험을 시작합니다. 사진이 떴으면 손가락을 까딱까딱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시작합니다. 검사는 전과 동일하게 진행됐습니다. 음식 사진에 유독 강한 반응을 보였던 영재 씨의 뇌. 자연의 향 식단 이후 과연 변화가 생겼을까요? 검사를 담당하는 의료진 역시 궁금하긴 마찬가지입니다. 4주 전에는 박영재 씨의 뇌에서 맛있는 음식, 쾌락적인 음식을 봤을 때 쾌락 중추, 감정 중추들이 왕창 혈류량이 일시로 늘어나는 것이 잘 관찰됐습니다. 한 달 후에는 아주 쾌락적인 맛있는 음식을 봤을 때도 뇌가 평온하게 특별히 어느 부위가 더 활성화되지는 않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불과 한 달 사이에 일어난 실로 놀라운 변화입니다. 육안으로 보기에도 확연한 차이가 나는데요. 4주 전과 달리 맛있는 음식을 봐도 뇌의 반응이 작아진 영재 씨. 영재 씨는 이제 음식 중독에서 벗어난 것 같습니다. 한 달 동안의 이 습관을 없애는 과정만으로도 박영재 씨가 이런 맛있는 음식을 봤을 때 충동적으로 구매를 하거나 충동적으로 섭취를 하는 행동을 절제할 수 있는 확률이 훨씬 높아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변한 건 이뿐만이 아닙니다. 자연의 향 식단 개선 후 영재 씨의 입맛 역시 바뀌었다는군요. 토마토 같은 경우에는 저는 개인적으로 맛있어요. 예전에는 이거 그래 배 채우기 위해서 먹는구나 했는데 그것만 먹다 보니까 그거를 먹으면서 토마토가 달기도 했고 되게 짭조름하기도 했고 막 그렇구나 이제 그렇게 생각해서 이제 토마토 같은 경우는 되게 좀 맛있게 먹고 당근 이런 것들 맛있게 먹는데 야채로 어느 정도 포만감을 주고 이제 뇌에서 먹고 싶어하는 것들을 좀 넣어주면 포만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예전보다 훨씬 덜 먹게 되더라고요. 지금 쉽게 접할 수 있는 음식들은 가공식품이라던가 이제 조미료나 이런 것들이 많이 첨가된 음식들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음식들에서 가능하면은 천연에서 있는 그 생재료를 그대로 먹거나 약간 그냥 데치거나 삶거나 해서 먹는 그런 식으로 재료를 원형 그대로 먹는 연습을 하시는 것도 어떻게 보면 입맛을 우리가 바꾸는 데 상당히 좋은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4주간 자연의 향 식단이 가져다준 놀라운 변화를 직접 체험한 영재 씨. 밝아진 표정에 자신감까지 덤으로 얻었는데요. 이대로라면 더 이상 가짜 맛의 유혹에 빠져들지 않을 것 같습니다. At every point in human history, food has played an important role in the shape of society and even earlier in the shape of the human body and the development of the brain. All of that is gone when we start eating processed foods. There's no integrity anymore, and so that's why many people claim humans don't have nutritional wisdom. We have nutritional wisdom, but it's been hijacked. Try the real one. If you really like strawberry candy, try eating a real strawberry. You might fake flavor, but you can't fake health. And you can't even fake flavor very well, because there's nothing like the real thing. To protect your life, your loved ones, and to give yourself the opportunity to have a happy and better life. 현란한 맛의 시대. 진짜 맛이 아닌 가짜 맛의 유혹도 넘쳐납니다. 맛있는 것은 몸에 좋아야 하지만 요즘은 그 반대인 것들이 더 많습니다. 점점 약해져가는 향에 공장에서 만들어진 가짜 향이 더해지면서 맛이 우리를 배신한 것이죠. 지금 여러분의 밥상에는 무엇이 올라와 있나요? 혹시 맛에 배신당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